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된 지 벌써 6개월째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원격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교육부가 앞으로는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고 온라인 조종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일선 현장과 학부모들은 난감하다는 의견과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만수북중학교 박정현 선생님을 연결해서 학교의 현장 상황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어떤 과목이고 또 몇 학년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네, 중학교 2, 3학년 국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박 선생님은 교총에서 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역할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현재 그 일방 수업이 또 있고, 그러니까 녹화해서 하는 수업이 있고, 쌍방향 수업, 그러니까 실시간 온라인 수업도 있는데 이거 같이 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좀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쌍방향 수업이라고 하는 형태가 얼굴을 꼭 마주하는 형태로 보기보다는 예. 제작된 수업을 틀어주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역시 이제 쌍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일반과 쌍방을 각 단원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교과 내용에 따라서 좀 변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얼굴을 대면하는 형태는 인원수가 좀 적은 동아리 운영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쌍방향 수업이라고 해도 사전에 녹화한 것을 틀어서 교과 과정을 수업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게 더 효율적인 경우들도 있고 각 교과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 급에 따라서는 좀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원격 수업을 한 지가 벌써 한 학기를 넘어섰는데요.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시던가요? 예, 뭐 가장 힘든 건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점이죠. 장비 지원을 원활하게 해주질 못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도 개인 사비를 들여서 다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아, 그래요? 네네,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적인 혼선이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어제도 이제 발표가 2시에 됐지만, 일선 학교까지 공문이 하달야 되는 데는 보통 2, 3일 정도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먼저 이런 상황들을 접하시고 학교에서는 좀 뒤늦게 움직이는 따라가는 구조로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이 점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정책의 혼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하다라는 내용들이 학교로 전달되기 전에 학부모들이 먼저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불만이 있는 거군요. 네, 이제 학교는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발표가 이루어지면 시교육청 그리고 지원청을 거쳐서 공문이 내려와야 움직이게 되는데 이미 어제만 해도 학교로 많은 불만들이 제기가 되는 거죠. 우리 학년이 다음 주에 나오는 거냐. 그런데 단위 학교에서는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구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뭐 시스템 구축의 문제, 그리고 정책적인 혼선, 그리고 일선의 이제 행정이 늦게 전달되는 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어떤 겁니까? 네, 이 두 가지도 인해서 결국엔 불신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이제 원격 수업도 선생님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도 피로도가 높아지시고 그리고 학교에 대한 불만과 불신 이게 커지는 게 가장 큰 힘 빠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글쎄 이제 불신과 불만이 커진다는 건 참 글쎄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구축의 불안정 문제 지금 이제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저는 익숙한 것이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이트나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비 보급의 문제만큼은 여전한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월부터 문제가 제기돼서 초반에는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에게도 기기를 대여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에게도 이제 없는 예산에서 다 구매를 해서 드리고는 있는 실정인데 교육부에서 어제 발표한 쌍방향 얼굴을 대면하는 방식이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추가적인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급하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웹캠을 보유하고 있느냐. 근데 웹캠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구비하기에는 단기간에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까지 지금 장비 보급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네. 웹캠 말씀을 하셨는데 컴퓨터나 기본적으로 뭐 휴대전화로도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희도 이제 그거를 시연을 해봤는데요. 휴대전화로는 얼굴을 식별하고 뭐 출석 정도는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고 그거를 학생들이 화면으로 인지하면서 보기에는 휴대전화만으로는 좀 제한이 많이 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장비들이 구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안정적인 장비라면은 결국 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네, 그 정도 급이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이제 시스템 안정 문제, 그러니까 이 장비 외에 시스템 안정 문제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이거는 해결된 건가요? 와이파이망을 보급을 뭐 해주겠다는 계획이 내려왔는데 예. 뭐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들어가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서버를 돌려봐야 알겠지만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끊김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게 사실입니다. 예. 그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이 원격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하기 힘들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지금 중학생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또 그리고 좀 기기 작동에 별 문제는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개인 간 편차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것도 문제인데 잘 다루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다뤄도 문제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학습을 이수하는 거 이상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뭐 가속기를 돌려서 제공된 콘텐츠를 뭐 조기 이수를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뭐 다른 창을 띄워서 게임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뭐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상하고 계신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지금 나이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옆에서 아이의 수업을 지켜봐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수업,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에 임하는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의 문제는 없습니까? 저도 이제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정말 큰데 학교뿐만 아니라 요즘 학원들도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기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차츰차츰 익숙해지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호소하시는 민원 사항들은 그 생활 리듬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활 리듬이 무너지게 되고 이걸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또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이런 부분을 전혀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이 더 커지시는 거죠. 그렇군요. 뭐 학원도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학교는 학원과 달리 학생들의 학력 편차에 따라서 여기에 맞게 이제 수업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학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고 가르쳐야 되는 교육 공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끼시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게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 정말 학원에 비해서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하나의 정해진 수업을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게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고 학교도 또 딱 단정 짓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그리고 학교 급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하나의 획일된 기준, 교육부에서 얘기한
일주일에 1시간 정도를 뭐 일률적으로 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러한 원격 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네. 이 원격 수업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좀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가장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화상회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어른들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런 부분은 더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집중 시간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대한 부분이 설계가 돼 있었던 건데 예. 이게 온라인상으로 적용되면서 훨씬 더 시간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거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예, 지금 저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학생들이 꼽은 원격 수업의 단점이 뭐냐? 이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SNS 등을 자주 하게 된다. 이렇게 토로하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또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실력 차이가 더 커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표현하기도 했고 또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게 불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중력에 대한 얘기는 방금 전에 하셨으니까 두 번째로 지금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실력 차이가 더 커질 것 같다 하는 불안감입니다. 네. 자, 이게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실제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표준 정규 분포에 의해서 가운데층이 두텁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성적 분포인데요. 네. 1학기 때 결과들을 표집해 보면 중위권 분포가 굉장히 얇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학교들도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이 또 많아지는 경우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게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상황 속에서의 피드백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성적 분포에 따른 그 학생 간 실력 격차 이 부분들도 실질적인 검토 그리고 연구가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무언가 그 문제의 실체가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위권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네네. 상위권 학생 그리고 저학력의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확인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느낌상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성적 분포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성적에서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로 산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중학교가 아시다시피 절대평가화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딱 특정 짓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그 성적 분포상에서는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교육 현장에서 특히 이제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육부가 원격 수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고 또 온라인 조종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교원단체들의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반응을 모아서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말이죠. 네. 특정 수업 방식을 정량화하고 개량화하는 데 우려를 표명한 곳이 있고 기계적인 접근 방식이다.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필요성 인정하지만은 획일적 결정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의 질 문제 때문에 온라인 쌍방향 수업, 실시간 수업을 확대하라 하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교육 현장에서는 공감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네네. 지금 각 교원단체에서 발표된 내용을 이제 저도 보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또 반대로 이거를 학부모님들 시각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결국엔 제대로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실까봐 또 그게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예. 현장에서 봤을 때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쌍방향의 확대 정책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을 하죠. 아이들과 예. 대면을 하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쌍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한 30명이 되는 다인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특히 중등의 경우는 각 교과별 선생님들은 인원 체크하는 데만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거를 다시 피드백해준다. 이게 대면한 상황에서는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원격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느끼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정말 쌍방향이 적용이 잘 될 수 있는 교과 그리고 교과 단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었던 건 또 아니고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확대될 수 있게 권장해주고 또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제 발표 내용은 다분히 좀 정량화돼 있고 그리고 일방적인 지시에 가깝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이 대면 수업과 똑같은 비율로 가치로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군요. 네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장비 문제도 문제지만 실제 수업의 국면으로 들어왔을 때 그 학생들이 느끼는 피로도와 효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죠. 예,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원격 수업이 진행된 지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인천 만수북중학교의 박정현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